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코로나 시대 향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남양유업이 자체 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원숭이 폐세포에 배항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불가리스를 투여했더니 바이러스 저감률이 77.78%로 나타났다는 건데요. 이 내용을 발표한 박종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 면역연구소장은 현재 남양유업의 임원이고 불가리스 신제품이 나올 때 남양유업의 연구개발본부장이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특정 식품의 코로나19 예방 치료 효과를 확인하려면 사람 대상 연구가 수반돼야 한다며 확대 해석을 경고했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불가리스가 품귀 상태고 남양유업 주식은 급등했습니다. 깍꿍놀이 있죠?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거나 몸을 커튼 뒤에 잠시 숨겼다가 얼굴 내밀면서 깍꿍 하면 아기들이 까르르 거리고 웃잖아요. 아기들이니까 웃는 거죠. 어른들에게는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건데 이게 재미있겠습니까?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2021년 4월 14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경제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경제 뉴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부동산 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이번 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규제 완화를 주장한 오세훈 시장 이후 시장 상황이 궁금합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볼게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 상황이 일단 궁금해요. 오세훈 시장 당선 이후 재건축, 재개발 단지와 인근 집값 어느 정도 뛰었습니까? 이게 이제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줬거든요. 이게 뭐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도 규제 완화를 계속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지금 난리도 제가 볼 때는 난리도 난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난리도 난리가 아닙니까? 꼭 작년 우리 여름이었나요? 이렇게 막 급등하던 상황이 있었는데 물론 지역별로 편차가 있습니다만 오세훈 시장께서 콕 찍어서 이렇게 안전진단을 빨리 통과시키겠다고 한 상계동, 목동 또 한강변 지역들은 굉장한 분위기인데요. 제가 상계동 먼저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전용 79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일반 분양 평수로 34평은 안 되고요. 29평에서 30평 정도 아파트인데 이게 한 3주 전에 9억 10억 이하였거든요. 9억 몇천 정도였는데 어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11억을 넘어서 12억을 호가하고 있거든요. 그 3주 사이에 3억이 오른 거예요? 그렇죠. 2, 3억 정도 올랐는데 이게 강남 아파트가 2, 3억 오르는 거하고요. 그렇죠.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가 2, 3억 오르는 다르죠. 거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20% 정도가 올랐다는 거는 강남에 20억 아파트가 20% 오르면 얼마입니까? 세상에. 한 5억, 6억 오르는 거하고 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고 지금 목동도 마찬가지고요. 매덕 2, 3억 정도 올랐고요. 한강 르네상스 우리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오세훈 시장 시절에 한강 르네상스 때문에 다시 시즌2가 된다는 기대감에 노량진 재개발 이런 지역들도 지금 매물이 없고요.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면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굉장히 난리도 아닌 상황입니다. 저도 지난 주말에 목동 지나갔는데 목동 아파트에 현수막이 엄청나게 많아졌더라고요. 그렇죠. 네. 목동 분위기가 최근에 이제 안전진단 9단지 11단지가 안전진단 2차 안전진단이 떨어지면서 좀 의기소침해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번엔 오세훈 시장이 되면서 분위기가 반전이 돼서 안전진단이 이제 가장 처음이잖아요. 재건축 정비 사업의 가장 첫 관문인데 이걸 넘지 못하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께서 콕 찍어서 상계동과 목동을 이야기하면서 빨리 해주겠다라고 하니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어제 오 시장이 한 인터뷰를 보면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뭘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게 이제 굉장히 궁금한데요. 제가 진짜 듣고 싶은 이야기거든요.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진짜 물어보고 싶은 말인데 저는 공급을 늘려야 되는 거는 찬성합니다. 공급을 늘려야 되는 거는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반대가 전혀 없고요. 서울은 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면 공급 물량이 안 나오니까 일관성 있는 추진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게 너무 기대 심리, 너무 희망 고문을 많이 하게 되면 시장을 자극하게 되고 투기 수요가 들어오면서 집값이 또 급등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브레이크를 좀 잡아줘야 되는데 어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다는 얘기인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집값이 잠깐 오르다 말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인지 좀 구체적인 시그널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네. 걱정하지 말아라고 하니까 저는 걱정이 되거든요. 어떤 부분이 걱정을 걱정되세요? 저는 너무 오르는 이제 게. 집값이 좀 그렇죠. 지금 우리 이번 표심에서도 보듯이 2030 세대들이 왜 분노를 하냐면 5년, 10년 후에 뭐 주택 공급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집을 살 수가 없고 네. 집값이 너무 올랐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거는 접근할 수 수가 없는 없고. 가격이라는 거거든요. 좌절, 절망, 뭐 이게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게 분노를 하는 건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그럼 어떤 방법으로 걱정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건지 뭐 예를 들어서 투기 억제 수단 뭐 이사 대책에서도 좋은 예를 줬잖아요. 이사 대책 이후에 구입하게 되면 뭐 현금 청산을 하겠다. 공공 재개발 사업에서 아니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묻겠다. 이런 식으로 뭐 오세훈표 재건축 재개발 완화 사업을 하게 되면 좀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거. 예를 들자면 뭐 현금 청산을 하겠다. 아니면 뭐 거래를 허가제로 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인정을 해주겠다. 뭐 이런 좀 구체적인 시그널을 줬으면 저는 시장 안정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앞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부동산 선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을 부동산 때문에 뽑은 사람들은 네. 우리 집은 안 올랐으니 우리 집도 올려달라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좀 이번 정부에서 너무 많이 올랐으니 야당 후보가 이제 이 올라가는 거를 멈춰달라는 건지, 뭐 어떤 마음으로 뽑았는지는 다 다르겠지만 오세훈 시장이 그런 의미에서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게 저도 뭘 더 많이 오를 걸 걱정하지 말라는 건지 떨어질 걸 걱정하지 말라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좀 이게 시그널을 줄 때에는 좀 구체적이고 맞아요. 명확하게 줘야 되거든요. 이게 내 생각대로 나는 이런 의미였어. 물론 정치인들이 좀 그런 게 많아요. 이게 네. 좀 빠져나갈 구멍을 좀 만들어두는 경향이 있는데 시장에 오해하지 않게 저는 구체적인 시그널. 그러니까 폭등은 내가 좌시하지 않겠다. 내가 주택 공급은 늘리겠지만 폭등하는 거는 반드시 내가 잡아버리겠다. 이런 구체적인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3359님께서 호가만 올랐을 뿐이지 누가 매수하나요? 매매 안 해요 하는데 시장 분위기 어때요? 정말 매매는 없습니까 지금? 실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노량진 같은 경우도 지금 매물을 못 찾아서 저희도 굉장히 고생하는 상황이고 최근에 압구정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우리 뭐 딴 나라 얘기, 뭐 별 나라 얘기처럼 뭐 80억에 거래가 됐다는 뉴스도 들리는데 이게 압구정은 또 충분히 가능한 또 그들만의 리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준에서는 말이 안 되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거래가 되고 인정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걸 자꾸 우리가 부정하고 부인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 지금 사실 좀 과열된 양상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시든 정부든 분명히 브레이크를 잡아줄 필요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냉정을 좀 되찾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서울시장도 이제 일주일이 지났잖아요. 네. 그래서 여당도 사실 좀 흥분한 경향이 있고요. 야당도 좀 흥분한 경향이 있고 지금 좀 과열 상태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좀 머리를 맞대고 사실 서울시장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국회도 제가 필요하고 맞습니다. 서울시의회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좀 냉정을 좀 찾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말씀 하셨으니까 다음 질문으로 이걸 저도 준비했는데 네네.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나 시의회 조례 개정 같은 절차들이 사실은 이 재건축 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 가운데 필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오세훈 시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권한이 많으면서도 굉장히 제한적인 게 또 서울시장이 브레이크를 걸자면 브레이크는 많이 걸 수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자고 하면 먼저 안전진단만 우리가 한번 볼까요? 안전진단을 과연 서울시장 그 공약처럼 일주일 내에 상계동이나 목동을 빨리 추진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2018년도에 안전진단이 강화됩니다. 어떻게 강화되냐면 구조안전, 그러니까 뼈대가 얼마나 튼튼한가 이걸 보는 게 기존에는 20%였고요. 네. 환경, 그러니까 주민들이 살기 얼마나 불편하냐 이런 부분을 40%로 봤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살기 어려우면 기존에는 이제 많이 좀 통과를 해준 경향이 있었는데 2018년도에 강화돼서 환경을 15%로 낮춰버리게 되고요. 구조 안전을 50%로 강화했거든요. 법으로. 네. 그러면
사다구가 튼튼하면 뼈가 튼튼하면 이게 뭐 주민이 살기 어려워도 안전진단 통과 자체가 어렵고요.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건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부분. 이건 서울시 권한이거든요. 그러면 업체를 선정해서 어떻게 압력을 넣어서 빨리 추진을 하더라도 1차 안전진단, D등급이면 조건부거든요.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해도 최종 2차 안전진단은 국토부가 키를 쥐고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목동에서 9단지 11단지가 떨어진 것도 탈락한 것도 2차 안전진단에서 탈락했단 말이에요. 국토부에서 안 해준단 말이에요. 시장이 과열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안전진단 하나만 보더라도 오세훈 시장님이 이렇게 빨리 통과할 수 있는 거는 현실적으로 없고요. 35층 규제 완화도 할 수는 있겠지만 서울시 의회의 절차가 필요하고요. 초과이익 환수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 도정법 같은 경우는 국회 또 통과가 필요하죠. 개정. 그래서 뭐 국토부, 국회, 서울시 의회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각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오세훈 시장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것처럼 대통령도 이렇게 다 해결할 수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네네. 우리가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에 대해서 기대감이 지금 너무 크지 않나 싶은 생각이 시장에도 좀 그 기대감이 과하게 반영돼서 시장이 그렇죠. 너무 제가 볼 때 뜨겁다. 너무 과한 것 같아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은데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첫 주택사업 현장으로 지목한 곳이 미니 재건축이라고 불리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더라고요. 이게 네네. 뭐예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정비 사업이라고 하면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이 있는데 소규모, 그러니까 작은 규모 뭐 20가구 이렇게 작은 규모도 정비 사업을 할 수 있게 이게 도정법이 아닌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추진하는 단지거든요. 그래서 절차도 간소하게 우리 일반 도정법처럼 적용해버리게 되면 작은 세대 수들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완화해준 법인데 그 현 정부에서도 이걸 많이 완화해주고 있어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굉장히 활성화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요. 오세훈 시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봐요. 이게 대규모 재건축 정비 사업이 아니더라도 서울의 주거 환경 개선이라든지 공급 물량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좋긴 하지만 일각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뭐 대형 아파트가 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작아요. 집 몇 개, 뭐 10개, 20개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나홀라 아파트 정도, 요 정도 짓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명 대단지의 재건축을 추진하는 건 좀 여러 가지 아닙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미니 재건축 같은 걸로 정부나 시의회와의 불협화음도 좀 최소화하면서 공급도 그렇죠. 할 수 있는 묘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거는 현 정부도 지금 적극 장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사실은 지금 공급 늘리기 위해서 굉장한 정책들 그럼요. 내놓고 있잖아요. 예. 계속 발표가 되고 있죠. 뭐 공공 재개발도 발표되고 있고요. 2차 대책의 공공주도 복합개발도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공급으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우려스러운 점은 저는 이거예요. 공공 재건축도 좋고 재개발도 좋고 민간 개발도 좋은데 지금 시장 입장에서 보면 카드가 두 개가 생긴 것이거든요. 공공으로 해도 되고 이제 오세훈 시장께서 풀어준다라고 하니까 민간의 카드도 생겨버렸는데 하나 예를 들자면 최근에 이제 2차죠. 공공재개발 2차로 거여 새마을 구역이 선정이 됐거든요. 네. 거여 새마을이 어떤 데냐면 기존에 거여 맞춘 뉴타운을 추진하다가 2014년도죠. 박원순 전 시장이 주민 동의 34% 반대 동의를 가지고 이게 무산을 시켜버렸어요. 존치관리구역. 그러니까 안 하겠다. 그 한 지역인데 이게 공공재개발 구역으로 포함이 됐거든요. 아하. 그 얘기가 뭐냐면 2014년도는 분위기가 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게 이때 일괄적으로 더 공급을 많이 했으면 지금 공급 물량이 더 많이 나올 텐데 이때 중단했다가 지금 급하니까 이제 공공재개발로 다시 하는데 여기에 카드가 하나 더 생기죠. 주민 입장에서는 공공재개발만 한다 그러면 따라갈 텐데 오세훈 시장께서 또 민간 개발도 또 풀어주겠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지가 두 개 있다 보니까 저는 공공도 잘 안 되고 민간도 잘 안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오히려 좀 고민스럽고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게 차라리 공공이다 민간이다 이게 이분법적인 OX 여당 야당 대결 구도가 아니라 공공이 필요한 곳은 공공이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네. 또 민간을 지원해서 민간 주도로 해야 되는 거는 민간이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좀 융합적으로 OX가 아니라 공공도 하고 민간도 하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같이 힘을 합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오세훈 시장도 최근 인터뷰들 보면은 일주일 내 시동 걸겠다는 말은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뭐 이렇게 조금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한 발 뒤로 물러나는 모양새고 이제 현실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오 시장도 생각을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집값들이 지금 너무 들썩들썩하니까 이게 결국 오 시장한테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토지거래 허가 지역을 거론했어요. 이게 좀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허가 구역 같은 경우는 원래 취지는 우리가 이제 신도시 개발하게 되면 이제 농지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투기 수요가 들어오니까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서 1년 동안 이 지역의 땅을 사게 되면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제도거든요. 네. 그래서 함부로 못 산다. 투기를 억제하는 수단인데 이제 최근에는 조금 이제 변경을 한 거죠. 조금 규정을 완화해서 서울 도심 지역도 토지거래 허가로 아파트도 다 토지가 있잖아요. 빌라도 토지가 있고 대지 지분이 있어서 토지거래 허가 같은 경우는 주거 지역은 180제곱미터인데 10분의 1까지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18제곱미터로 기준을 낮춰서 뭐 잠실이라든지 삼성동 쪽에 지금 또 적용하고 있거든요. 용산도 그렇고요. 그래서 투기 억제에 상당히 좀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풍선 효과를 좀 야기시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공공이 아니라 이제 민간 규제를 풀어줘서 이게 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1년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토지거래 허가로 묶어서 투기 수요가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게 자료 같은 걸 보고 신청서를 보고 이 사람은 투기가 아니다라고 인정이 될 때만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것도 바람직하다. 어떤 식으로든 지금 브레이크를 좀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토지거래를 하든 뭐 현금 청산을 하든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해야지. 아니면 결국에는 부메랑이 돼서 어느 나라, 어느 시장, 어느 대통령이라도 서민 주거 안정이 최우선 부동산 정책이거든요. 맞습니다. 집값 오르는 걸 원하는 시장이나 대통령은 없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도 지금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풍선 효과 말씀하셨는데 실제 지금 인천하고 김포가 엄청 올랐다면서요. 네네, 맞습니다. 이것도 서울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갖게 된 풍선 효과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이제 30대들 그동안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는 분들은 너무 불안하거든요. 나는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돌아와 보니까 집 하나 찾는 친구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너무 커서 결국에는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겠다라고 하는데 대출도 안 나오고 서울 집값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인천이라든지 김포, 경기 외곽 지역을 쳐다볼 수밖에 없고 그런 지역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열심히 노력해서 10년 정도 돈을 모으면 내 집만에 할 수 있는 희망과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정부도 그렇고요.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이거는 모든 우리 기성세대들 정치인들의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에 자꾸 대립만 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든 우리 2030 세대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소득이 뭐 자산소득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 무슨 집을 사겠습니까? 이 PIR이라고 소득 대비 이제 집값 비율을 보더라도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살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제가 만약에 3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만약에 제가 다시 지금 20대로 가면 진짜 희망을 찾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 이후의 시장 분위기 지금 김인만 소장에게 들어보고 있는데 자, 공시가격 이야기 좀 해보죠. 오세훈 시장이 결국 공시가격은 지금 속도가 너무 급하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대통령 맞는 자리에서 직접 공시가격 정책에 대한 수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공시가격 결정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 지자체가 참여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시장의 반응이라든지 너무 급격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목소리를 내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서울시가 참여하면은 국토부가 하면 안 되고 서울시가 하면은 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는 거고요. 우리가 공시가격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공동주택 공시가격인데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있고요. 비주거형도 있고요. 토지 공시가격도 있거든요. 그런데 네. 토지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표준 공시가격을 정하면 지금 또 서울시 같은 지자체에서 개별 공시가격을 산정을 하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게 완벽하냐 그러면 역시나 완벽하지가 않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한국감정원에서 이제 국토부 의뢰를 받아서 산정을 하는데 한국감정원의 직원이 한 500명이 좀 넘습니다. 520명 정도 되고요. 감정평가사가 200명이 넘는데 이 인원이 전국에 1,400만 주택, 아파트로 따지면 한 1,000만 원, 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산정하는 것 자체가 저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된다고 해서 성급하게 빨리빨리 이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올해는 늦었어요. 4월 말이 확정이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내년이라도 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게 머리를 맞대고 좀 해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는 또 이런 생각은 들어요. 우리 국민들이 공시가격 현실화한다고 해서 많이 올랐잖아요. 왜 올라야 되는지 공감이 잘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런데요. 왜 공시가격이 올라야 되지? 공시가격이 오르면 집값이 안정이 될까? 이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정부나 이게 지자체도 마찬가지고요. 왜 공시가격이 올라야 되고 현실화가 필요한지 국민들에 대한 그런 공감, 소통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왜 올려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이게 올라가니까 의료보험도 부담되게 되고요. 재산세, 종부세 모든 게 다 부담스럽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의견 수렴 과정, 공감의 과정은 좀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저희가 좀 마지막 질문에 전화 음질이 좀 좋지 않았던 점 청취자분들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